오래 기다리신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섹터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지금 지수 변동성이 살짝 커지면서 속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2+2 통상 협의가 취소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긴급 일정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배경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변동성이 살짝 커지는 쪽이 LNG 쪽. 하지만 지수는 또 다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3,230선은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뉴스 소화력까지 오늘 장중 흐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속보 전해드렸고요. 2차 전지. 자, 비중 확대 구간에서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위원님 아주 적기에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테슬라 실적도 나와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2차 전지. 한 달 전에 연구위원님께서 2차 전지 비중 확대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 2026년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전략적 재편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이제 포착되고 있는 구간인 건가요? 사실 뭐 국내 2차 전지 쪽에 대한 재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아무래도 EV 수요, 글로벌 EV 수요 둔화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2023년 거의 하반기부터 24년 그리고 25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흐름 가운데 EV양 2차 전지로 공급하는 플레이어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난립이 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세그멘트별로 들어가는 배터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가동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은 좀 고객사가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나라 3사도 굉장히 좀 재편이 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2차 전지 공급을 하는 선두주자로 이제 LG 그룹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니치하게 좀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EV 수요 자체는 둔화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국내 2차 전지 기업으로서는 고객사가 확대가 되면서 재편이 되고 그리고 다시 그로 인한 가동률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외형 성장의 LG 중심으로 해서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분위기도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는 기조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비중 확대를 말씀드렸던 가장 큰 포인트는 수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되게 많이 보여드려요. 어떤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냐면 섹터별로 수익률을 뭐 1년 전 그리고 YTD 그리고 뭐 고점 대비 해가지고 섹터별로 수익률을 다 이제 나열을 했었는데 최고점에 있는 게 방산이고요. 최하위에 고점 대비 YTD 대비 1년 전 대비해서도 최하위의 섹터가 2차 전지였습니다. 이제 뭐 수급이 돈다고 해도 더 이상 섹터로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률 하위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북미 쪽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정책 불확실성만 일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발표만 나올 수 있다면 이제 수급이 너무 수익률이 하이기 때문에 바닥이라. 한 번은 이제 환기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AMPC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흑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섹터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환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악재든 호재든 다 이제 노출이 되면서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거쳐지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략적 어떤 기업들의 시장 질서 재편이 내년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포착해 주셨는데 근데 또 아직은 실적 시즌 이후까지는 트레이딩 이렇게 또 선을 그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섹터가 완전히 돌아서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신 건지 어때요, 근거는? 네, 맞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과 주가의 괴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EV 수요의 둔화는
한 2028년까지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국가별로는 내년부터는 유럽 쪽이 먼저 좀 돌아서기 시작하겠지만 예. 당분간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둔화세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 이런 흐름으로 좀 갈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산업과 주가가 좀 괴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뭐 2차 전지 쪽이 급등 한 번 오르면 급등을 해요. 이게 좀 수급 저희가 관리? 뭐 사이클이 돌아섰을 때 적당히 이제 올라가거나 이제 변동성이 좀 이제 증가율 자체가 좀 천천히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급등을 해버리니까 뭐 극단적으로. 보시다시피 한 번 정책 나오면은 뭐 갑자기 예. 상한가를 간다든지 바로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의 종목이라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셀부터 소재까지 전체적으로 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 그렇게 3분기까지 좀 트레이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는 일단 트레이딩으로 주셨어요. 분위기 전환은 확실한데 라는 의견을 주셔서 잠시 후 실적 포인트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좀 여쭙고 싶은 게 테슬라입니다. 간밤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열심히 보셨을 텐데 오늘 LNF 반응이라든지 ESS 쪽이 좋습니다. 간밤 내용 컨퍼런스 콜 뉴스로 쭉 종합된 걸 보면 뭐 ESS, 로보택시, 그리고 저가형 모델 자신감, 뭐 사이버캡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가 자체는 시간에 걸려서 빠졌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반응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테슬라 쪽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미 많이 돌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수급이 돌기 이전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2차 전지 쪽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원래 지금까지는 테슬라 주가와 우리나라 주가, 섹터 주가가 굉장히 이제 동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정말 약간 수급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일어난 상황이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테슬라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테슬라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내년에 있을 재편으로 인해서 더 부각될 그 셀 기업에 대한 밸류 체인들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요. 북미 쪽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 제재가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제재가 조금 IRA 보조금 측면에서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지만 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미 안에서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좀 별개로 테슬라 주가와는 별개로 좀 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가 이젠 많이 끊겼군요. 네. 개별적으로 그럼 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주가는 급등했고 산업적인 턴어라운드의 속도는 느리고 그래서 주가 괴리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번 실적 시즌, 다음 실적 시즌 중요하게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될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지 당장 2분기 성적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한 가지가 뭔가요? 2분기 실적 자체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부정적으로 안 좋을 본 거다.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북미에서 고객사 신차 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GM향 수요가 좀 좋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컨센보다는 좀 좋았다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요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북미 중심으로 든 가동률이 올라오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퍼스트 벤더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 퍼스트 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이 조금 좋게 나오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2분기 실적이 우리 시장의 생각보다는 컨센보다는 부합 내지 약간 상회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올해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공급처 고객사에 대한 신차 출시가 워낙 없었어요. 그래서 가동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포스코 피처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의 세
세컨 벤더 격이거든요. 사실 네. 퍼스트 벤더는 LG 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가동률이 굉장히 좀 미미한 측면으로 갔던 거였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요를 너무 안 좋게 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좋다 분위기로 갔었다면 오히려 2분기보다는 3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도 2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진 않습니다. 네, 당일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탑픽 여쭤보고 싶은데요. LG그룹 쪽 시장 재편에서 키워드 나왔고요.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군데군데서 나오긴 했어요.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지금 탑픽은 누구누구인가요? 네, 아무래도 재편의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갈 만한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LG 화학 같은 이런 같은 LG 그룹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안에서는 여전히 중국 제재 때문에 이제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수직 계열화를 다 갖춘 그룹이 또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부터 포스코 퓨처인까지 같이 보신다면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재편 흐름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조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부분은 나노신소재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CNT 쪽도 그렇지만 그 건식 도전제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장성, 기대감,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보신다면 나노신소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이야기하셨던 포스코 그룹 안에서는 퓨처엠이 탑픽이던데 홀딩스까지 포함해서 다 매력도가 같이 높은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2차전지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저의 탑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나노신소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구조적 성장 기업들, 나노 신소재 세 종목 기억하겠습니다. 리포트 나온 내용들 뜯어보면서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희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